교수님, 요즘 MZ 세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MZ 세대를 포함하여 X세대, Y세대, G세대, 알파세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은 인구통계학적 세분화입니다.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데모그래픽 세그멘테이션은 성별, 나이, 가족 구성원, 생애주기, 소득, 직업, 교육, 종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활용하여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세대별 세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대별로 관심사항이나 선호하는 제품, 지출하는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세분화는 크게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G세대, 알파세대로 구분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 출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때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연도는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전후 세대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던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살았으며 2020년부터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고령화 사회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컴맹세대라고 부릅니다. X세대는 베이붐 세대 이후인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베이붐 세대들과 달리 뚜렷한 특징이 없다는 의미에서 X세대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X세대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시기에 성장하였으며 경제 성장의 수혜를 받아 경제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여 개인적이며 자유로운 취향이 강하여 대중문화에 열광하며 과소비와 향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아날로그 시대이었지만 성장한 후 디지털 시대를 경험한 세대로서 디지털 이미그런트, 디지털 이주민이라 불립니다. Y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2000년 전후의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며 2000년의 주역이 될 세대라는 의미에서 Y세대라고도 합니다. 또한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에코세대, 메아리 세대라고도 합니다. Y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높으며 성장기에 인터넷과 모바일이 도입되어 디지털 기기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취업난, 아파트 가격의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청년층 세대, 즉 3포 세대이기도 합니다. G세대는 199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2000년 새로운 21세기에 태어났다고 하여 센테니얼 세대, 어린이와 틴에이저 사이에 낀 세대라는 의미에서 트윈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G세대는 현재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가장 주목하는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IT 기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마치 디지털 기술을 모국어처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최근 Y세대와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수용 속도가 빠르고 변화를 빨리 수용하여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정치 및 경제의 주역이 된다는 의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알파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G세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을 모국어처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세대 분류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고 학자 또는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미국 조사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앞에서 설명한 세대 분류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세대 구분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1928년부터 세대를 분류하고 있으며 1928년부터 1945년까지를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 하고 1946년부터 1964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은 1928년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조용한 세대 또는 침묵 세대로 번역되는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거나 부모님이 참전하여 부모를 일찍 잃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안보와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며 대체로 조용하고 불타오르는 정열이 부족한 젊음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반면 베이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베이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여 인구가 7,300만 명에 이르며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치링 허우 세대, 빠링 허우 세대, 쭈링 허우 세대, 링링 허우 세대 등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치링 허우 세대는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로서 2000년대 이후 중국 지방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기성세대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빠링 허우 세대는 198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1979년 덩샤오핑이 산하 제한 정책인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므로 대부분 외아들이나 외동딸로 태어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독선적이어서 소황제 또는 소공주라고도 불립니다. 쭈링 허우 세대는 1990년대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이룬 199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이며 인터넷 발달과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링링 허우 세대는 200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이르는 말로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린 세대이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면서 세계 강대국이라는 자부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X세대, Y세대, G세대, 알파세대, MZ세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STP의 두 번째 단계인 타겟팅, 즉 시장 표적화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